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이제 가을철이 다가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즌 중에 그래도 호황기다라고 할 정도로 이사철하고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최근 신문이나 TV를 보시면 가격 상승 중이라는 거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다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에 대한 공부, 자, 식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바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부동산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수익만 창출하는 거를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과 어떤 운영 관리를 통해서 솔루션을 결과를 도출해내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데, 자, 오늘 바로 투자 솔루션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실제 부동산을 좀 보유하신 사례자분 같은 경우, 자, 현재 강원도 원주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60대, 그러니까 결국은 은퇴를 좀 하시면서 충분히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자, 원주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또 원주에 근생 건물, 요즘 말하는 이제 꼬마 빌딩 정도의 3층짜리를 하나를 또 갖고 계시면서, 자, 서울권의 영등포에 아파트 2채를 또 미리 매수를 하셔서, 자, 현재 이 기준대로라 그러면 투자는 과거 기준 상당히 잘 했다라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자, 내년, 물론 현재까지도 부동산 정책,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이 워낙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자, 내년 3월이면 또 대통령 대선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선에 따른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 부동산 시장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분산이나 노후 설계를 지금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일단 보통 솔루션 하면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좀 대안을 찾아주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 제안을 첫 번째로 드린다 그러면, 자, 서울권의 아파트, 물론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은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하지만 자산을 배분한다 그러면 최소 2년 이내에 자산 분산을 한다 그러면 일단 서울권의 아파트 2채는 매도를 하시고요. 단독주택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근생 건물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2채를 매도하고 나서 다시 추가로 근생, 상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월세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주택 기준을 이제 보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으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 만든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근생이나 이 근생 건물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자녀분이나 가족분들이 있다 그러면 미리 공동 명의를 조금씩 해두시는 전략을 좀 해드리고요. 자, 기존에 그럼 상업용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물론 노려보는 것도 맞습니다만 임대수익 기준이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수익 플러스 새로 추가한 임대수익 하면 대략 한 월 900 정도로 맞출 수 있는, 그러면 노후에 현금으로는 충분히 맞춰가는 전략을 첫 번째 제안으로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제안은 단독주택은 거주를 하니까 그대로 갖고 계시되 혹시 서울권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거를 자녀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증여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와 근생 건물 3층은 매도를 하셔서 자금대를 굳이 아파트 한 채 증여 안 하고 2채를 매도하셔서 오히려 자금을 조금 더 크게 확보하셔서 아예 3층짜리가 아니라
근생, 통건물을 조금 규모가 있는 걸 하신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정도 되는 통건물로 재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해드리고, 일단 단독주택이 1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물론 자녀분 명의로 가면 어쨌든 2주택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전략을 하나를 염두에 두시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란처럼 자녀나 가족들 공동 명의를 좀 해두시는 제안을 해드리면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금대를 같이 모아서 조금 월 기준으로 한 1,000만 원대 정도의 수익 창출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일안보다는 이안 쪽으로 가시는 것이 세금 전략이나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더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솔루션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솔루션이 기본이 뭐냐면 지금 내년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 자, 부동산 가격이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계속 유지될 거냐. 자, 실제 부동산의 이 과거 이 정권별로 부동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게 통계치로 한번 보게 되면, 과거 이제 김영삼, 노태우 대통령 때도 대규모 이 공급을 해준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대규모 공급 정책이 나왔는데, 실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워낙 부동산 정책을 규제로 했는 케이스다 보니까 가격이 급하게 되고요. 공급 정책이 많아지는 케이스는 거의 안정권으로 가거든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규제 정책이 상당히 드라이브가 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요번 8.4 공급 대책부터 해서 아마 내년 대선 되는 대통령도 분명히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는 거는 이 평균적으로 좀 유지를 하는 쪽에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부터는 좀 안정적인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세가 좀 보이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노후 설계를 준비하는 기준은 기본적인 원칙이 결국은 이 수익률, 돈을 본다라는 것보다는 바로 이 환금성. 자, 이 얘기는 손실만 안 봐도 충분히 견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환금성 위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1순위가 뭐냐? 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최근에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투자는 분명히 시세 차익이 맞습니다만 임대 수익 쪽으로 가는 거는 꼬마 빌딩 쪽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순위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택 수요 규제 많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 수요에 따른, 그러면 소형 아파트 쪽으로 추세를 돌리신다 그러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충분히 2순위로 투자가 되고요. 자, 3순위는 결국은 이 구분, 우리가 상업용 기준으로 하면 상가 쪽으로 좀 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실제 시장 영향은 현재 정책상 재개발 재건축에 최근 자극을 자꾸 주고 있다 보니까 수요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그래서 단기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민간 주도 사업 증가가 되기 때문에 3, 4년 뒤에는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고, 현재 체크, 내년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분명히 공급은 유지 정책을 할 거라는 거고요. 현재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중기라든가 단기로 볼 때는 서울권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포트폴리오, 자,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정도 이상을 보고 투자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가장 큰 변수,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집중되는, 그러면서도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 쪽으로 투자를 하라는 쪽에 바로 이런 원칙적인 얘기, 기준적인 얘기에 항상 고민하고 고려하시는 쪽으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잡으신다 그러면 절대 잃지 않고 이기는 투자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 특강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혹시라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준비를 하는데,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있다 보니까 인원 제한을 좀 하다 보니까요, 반드시 전화를 좀 주셔서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오늘 뭐 이런 방송 강의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오셔서 또 1대1 궁금하신 사항 상담까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릴 바로 이 매물 여기 대구입니다.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자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자 대구 1호선 지하철 월배역에서 도보 딱 1분 정도, 그러니까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아파트인데 자 여기 전용 59제곱미터 약 84제곱미터 이 두 가지 타입인데 59제곱미터라 그러면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25평형대 정도 되고요. 84제곱미터 정도면 한 34평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분양하는 아파트인데 자 현재 시세가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억 8,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더라도 4억 9,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아마 서울권하고 대비한다 그러면 뭐 반도 안 되는 50%도 안 되는 이 가격대라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실제 시세가 이런데 뭐 내가 들어가는 실투자금 기준으로 보니까 25평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한 1억 5천만 원대, 34평 기준으로 해도 1억 9천만 원대, 채 2억이 안 되는 자금 가지고도 대구에 이 분양하는 아파트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이 매물이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자, 본 매물의 이제 포인트 한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대구권에서도 초역세권이면서 이 생활권과 녹색권을 같이 아우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대구 지역 안에서도요, 달서구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라 보니까 주변 개발 수혜지로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장점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미래 가치. 결과적으로 이 주변 자체의 인구라든가 개발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미래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대구 안에서도 여기는 성서 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배후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바로 이 아파트가 뭐 한 10층, 15층짜리가 아니라 47층. 그러면 대구 지역 내에서도 바로 이 랜드마크 아파트로 가치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이 매물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여기가 1호선 월배역, 바로 여기가 진천역, 바로 여기가 상인역인데 자 바로 월배역 1분 거리에 바로 이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점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해당 전체적인 주변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저개발된 지역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대구광역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가 대구에 뭐 경상북도 도청사무소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대구 도심권역인데 자, 성서산업단지가 있는 이 달서구 쪽으로 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해서 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런 성서산업단지, 서대구 산업단지, 대구 제3공업단지들이 다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생활 인프라 중에서도요, 이 생산 가능 인구 수요가 가장 많은 쪽이 오히려 이쪽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경산 쪽이 되겠고요. 이쪽은 신서, 혁신도시 쪽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쪽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기존에 이 생산 가능, 결국은 활동 가능 인구가 많은 쪽은 서쪽을 좀 바라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대구 전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인구의 수요라든가 이동이 많으다는 거 충분히 짐작을 가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대구 달서구 아파트. 자, 서울권 얘기하면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안 되는데 자, 대구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달서구 쪽의 아파트 평균가가
자, 평당 한 2,30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해주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약 한 1,750만 원대 정도. 자, 가격대에서는 착한 가격이라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비싸게 사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요. 자, 제가 오늘 이 추천드리는 이 바로 매물은 일반 그냥 아파트가 아니고요. 바로 일반 분양 아파트가 아닌 바로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자, 과거 대비 지금은 조금 더 법적으로 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안전성이 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일반과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여기 시행사 수익, 토지금융비용, 기타 비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싹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 그러니까 20%에서 한 30%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상품 특징이 되겠는데, 자, 여기 일반 분양, 특히나 뭐 공공 분양하는 것처럼 청약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신 거, 그럼 주민등록상의 거주만 확인되시는 분하고요. 자, 무주택, 기본적으로 무주택 아니면 1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자, 이게 84제곱미터 미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조건이거든요. 혹시라도 34평 이상대의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단 30평대 갖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하면 충분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 조건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서 웬만하시면 신청하신다 그러면 청약이 다 가능하고요. 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지주택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거기에다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추진 일정들이 진행돼 가는 과정들을 꼼꼼히 체크하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 매물, 바로 이 가격. 자, 시세 우리가 지금 25평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8,900만 원 시세, 자, 34평 기준으로 4억 9,800만 원.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시는 약 한 5천만 원대지만 대출이요, 기본적으로 약 이렇게 나옵니다. 2억대 중반 후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는 자금 기준으로 보면 25평대가 약 한 1억 5천만 원대, 34평 기준대가 1억 9천만 원대. 자, 그런데 주변 시세 한번 잘 보시면, 자, 분양가가 3억 8,900만 원대 25평 기준으로 주변 현재 시세가 약 한 5억 5천대가 되고요. 34평 기준으로 해도 주변 시세대가 7억 5천만 원대가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도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 되는데,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뒤의 시세 차익은 충분히 더 크게 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이 매물 추천 좀 드릴 바로 매물, 김포 한강 신도시의 상가 매물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 여기 김포 도시철도 지금 개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마산역 도보 1분도 아니고요, 30초 이 더 초역세권이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자, 면적이 상당히 좀 큽니다. 512.39제곱미터.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한 층을 전체를 다 쓴다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생시설 상가인데, 자, 면적이 큰 만큼 좀 금액대도 조금 덩치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 22억 9천만 원에서 23억 원 정도 되고요. 뭐 대출과 보증금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자금 약 한 7억 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자, 김포 한강 신도시, 결국은 신도시다 보니까, 자, 여기도 초역세권 입지로 해서 상권 및 인구가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적인 가치나 장점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의 GTX 노선
추진 또 예정에 있고요. 현재 지하철도 개통 예정인데 또 연장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상권 수요가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히 상업용은요.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 특히 수익 중에서도 임대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 기준은 평당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높으냐를 따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주변 가격 대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자, 전체가 지금 한강, 김포 한강 신도시인데 자, 이쪽이 장기지구고 이쪽이 구례지구인데 자, 김포 도시철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산역이고 여기가 구례역인데 바로 마산역 30초 거리, 바로 그냥 출입문 거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랄 정도로 가깝게 초역세권이고 자, 주변 자체가요. 지금 이미 한 4천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인구, 특히 상권 수요가 역세권을 주변으로 지금 몰려 있을 정도로 그만큼 상권, 특히 상업시설이 자, 이 주변 자체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상업시설이 대부분 역 주변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향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이 상업시설이 있다고 상업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상향이 충분히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강 신도시 보면 자, 여기 바로 장기지구는 문화교류, 자, 중심상업 업무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상권을 보게 되면 장기지구나 운양지구, 구례지구 쪽으로 지금 상업시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바로 이 마산역 중심으로는 아파트 단지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상업시설이 부족하다 보면 충분히 미래에 상권 수요, 상업시설 부족으로 인한 희소성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점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해도 지금 5호선 연장, 9호선 GTX, 지하철 이미 김포 도시철도가 한강 신도시까지 들어가는데 바로 이렇게 연장선뿐만 아니라 GTX D노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개발 계획에 따른 미래가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가격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자, 22억 9천만 원에서 23억. 자, 그런데 이게 금액대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200평대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평당가로 보면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현재 임대가요. 예정이 아니라 임대가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보증금 1억에 월 800만 원으로 자, 보통 상가 임대차는 5년이다 보니까 보통 10년 정도는 확보돼 있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요. 자, 이게 타인 자본 약 16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자, 본인 자금이 꼭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드리는데 약 7억 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여러 가지 상담들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강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세미나 특강. 자, 매주 금요일, 매주 토요일.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선착순으로 그래서 전화를 반드시 좀 사전 예약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바로 이 투자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러면서도 어떻게 과거에 성공한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와 운영 변화를 주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 바로 대응에 대한 얘기를 또 오늘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부동산을 보통 투자를 하셔서 돈만 벌었다라는 분들보다는요 어떻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니까 충분히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보유하신 물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를 할 건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세미나 반드시 사전 예약으로 좀 간다는 점 이해하시고 전화 주셔서 예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